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강한 면모 드러났고요. 옵션 만길이었는데 막판까지도 변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양호한 움직임으로 흘러갔고 오르는 종목 상당히 많았고요. 그동안 9월달 내내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아왔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최근 들어서는 선물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한 1조 가깝게 선물 시장 매수가 유입됐더라고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좋습니다. 오늘 한중일 나란히 상승세고요.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면모가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아시아 증시도 여기에 화답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 전거래일 대비 1.75% 올랐습니다. 그래서 32,494.66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32,000엔선까지 회복됐네요. 다음은 중국 증시는 현재 진행형이죠. 중국 증시도 내내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여왔다면 오늘은 장중 내내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현재까지도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84% 오름세고요. 3,10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3,104.40포인트 기록합니다. 탄력 좋고요. 0.8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비슷합니다. 0.71%가량 상승세 타면서 오늘 중국 증시도 좋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생 쪽으로도 2%에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이미 된 대만의 각본지수도 0.92%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아시아 증시 일제히 오늘장 양호한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줬었는데 환율의 움직임은 연속성은 다소 좀 실종된 모습입니다. 1340원 선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오늘장의 흐름이었는데요. 밴드폭도 한 5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340원 선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장 전일 종가 수준 거래 마쳤습니다.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전밖에 안 밀렸어요. 그래서 1338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소폭이기는 하지만 밀려 내려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닷새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거래 마무리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도 국내 증시는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부터 상승불을 켜낸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오늘도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1% 넘게 상승했습니다. 1.21% 상승한 2,47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 2,460포인트 선까지 탈환을 한 이후에 2,470포인트까지 뚫었고요. 2,48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둔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도 8조 원 넘게 포착이 됐습니다. 분봉 차트를 통해서 오늘 하루 흐름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중 고점 2,477포인트였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높게 터치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한 이후부터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박스권 내에서 자잘자잘한 등락이 반복이 됐지만 견조하게 상승권에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800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56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를 견인한 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2,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영향으로 상승했던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의료정밀 섹터가 오늘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내주면서 마감때까지 2.96%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강 금속 섹터도 2.53%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건설 섹터와 화학 섹터 그리고 서비스 섹터까지도 1%에서 2%대까지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락했던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섹터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음식료품 섹터가 0.85% 조정을 받았고요. 전기가스, 운수창고, 통신, 그리고 증권업종까지 하락했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운수창고부터 증권 섹터까지는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시면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1.03% 상승하면서 68,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탄력 받아 나가면서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4.19% 상승한 124,200원을 기록한 가운데 2차 전지 셀업체들 쪽에서도 상승불이 켜졌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0.3% 올랐습니다. 49만 3,500원을 기록했는데 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을 했었죠. 어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화학의 경우에도 52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상승불을 켜내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삼성 SDI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7% 오르면서 현재 보시면 53만 5천 원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에도 2.05%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 종목들 내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은 2.17% 올라주면서 51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현대차는 0.74% 하락하면서 18만 8천 원을 기록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8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 살펴보시죠. 네이버 0.31%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19만 3,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B금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오늘 1.62%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5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2차 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셀업체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전 대표적으로 이런 사마 알미늄 같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철강주들까지도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16.58% 강세를 기록했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일 알미늄도 11.63% 올라주면서 2,495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조일 알미늄, 알루코, 남선 알미늄 등 이런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까지도 함께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셀업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일제히 상승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외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코스모신소재, 웰바이오텍 같은 리튬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4분기 실적의 경우 유럽의 수요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객사 생산 차질 이슈가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제품 출하가 증가하고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면서 3분기 대비 증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최근 2차 전지 업종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실적 우려가 4분기부터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연말 신규 수주와 증설 등의 모멘텀이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업체들 내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함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는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4.7% 오른 53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빈살만이 전기차에 올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도 2차전 지주들을 향한 호재 소식이 연이어 나왔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철강과 알루미늄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된 가운데 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25% 상승한 835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거래 대금도 7조 원 넘게 포착이 됐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 이후부터 박스권 내에서 상승권에 잘 머물러 있는 모습을 연출해 줬고요. 장중 고점이 835포인트였는데 막판에 들어서 다시 고점을 회복해주면서 835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지수를 견인했던 주체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요. 개인이 741억 원, 기관은 24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외국인은 921억 원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세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는데요. 우선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31% 상승하면서 25만 4천 원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도 3.56% 상승한 87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80만 원 선 뚫어낸 이후에 오늘도 87만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LNF의 경우에도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5.2% 오른 16만 5,9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요. 12% 넘게 오르면서 56,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6%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63,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0.61% 오른 66,1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앞서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가지 설명을 제가 했어야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7% 넘게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는 낙폭이 어느 정도 축소되면서 63,2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와 SM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 3.7% 오른 12만 6,200원을 기록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6.23% 오른 11만 4,300원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이 엔터주들 쪽으로도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 쪽으로도 매수세 들어오면서 7.41% 오른 14만 2천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테마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중에 주목을 받았던 테마 종목들 중에 테마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슈가 호재로 작용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테마 관련 종목들은 미국에서 의료용 테마 판매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허가를 했던 그런 가게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전 지역에 된 것이 아니라 한 주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마를 판매가 조금 더 원활해짐에 따라서 환자들이 조금 더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이 중에서 우리바이오가 21%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에머리지와 오성첨단소재, 화일약품과 세토피아도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회사가 현지 마리화나 생산 전문 기업인데
생산 전문 기업인 멜로즈 패실리티 매니지먼트의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대마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토피아 3.4% 오른 2,56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대형 로봇주들을 중심으로 다른 로봇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T-로보틱스가 8.4% 올랐고요. 유로메카가 7.5%,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7%, SPG가 5%, 두산 로보틱스도 1.9%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로봇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 저가 매수세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풀이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행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있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등이 주관하고 있는 2023 로보월드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로보월드에서는 용접과 핸들링, 실링,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제조업용 로봇 외에도 식음료 제조뿐만 아니라 물류창고,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진출한 신개념 협동 로봇이 시연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산업용 로봇 1위 기업인 HD 현대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점유율 세계 2위 기업인 대만 테크맨 로봇이 이번 행사에서 협동 로봇 공동 개발 및 상호 판매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로봇 시장을 향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율주행 농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에 본 궤도에 올랐다라는 풀이가 제시되면서 오늘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 쪽에서도 강한 탄력이 나타났고요. TY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대동과 TYM은 직진 및 선회가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마치고 본격 제품 판매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 로봇주들 쪽으로도 전반적인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